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아일보나 또 메이저 언론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입니다. 국무부 부장관, 한 명밖에 없는 부장관이에요. 2인자. 웬디 셔먼이라는 그 사람이 요번에 이제 우리 외교부 제1차관, 그 다음에 일본 외교부 차관과 미국에서 회동을 한 후에 그 회동 자리에서 웬디 셔먼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미국과 여러 가지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언론에서 났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래서 오늘 그 내막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교부가 구라를 쳤고 언론은 속아 넘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들 완전히 거짓말쟁이에요. 진짜로. 이거 나중에 정권 바뀌면 이런 종류의 거짓말, 특히 외교부에서 국가 안보에 관한 거짓말들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동안. 외교부 또 그 뭐 정머시기도 그랬고 이거 나중에 다 일종의 그 뭔가 범죄적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그 구라친 그 외교부 차관님 또 간부님들 각오하고 계십시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일을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문 이게 딱 제목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미 국무부 장관 종전선언 협의 매우 만족. 잠깐만, 국무부 부장관 웬디 셔먼이 종전선언에 찬성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기사는 이렇게 읽힙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은 한일과의 협의에 매우 만족합니다. 종전선언 성명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나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기사가. 이 하얀 글씨가 기사예요. 이 종전선언이 보통 일 아니거든요. 이거 며칠 전에 그 어느 세미나에서 에브람스 전 주한미 사령관은 종전선언 그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야. 그거 왜 하냐? 라고 말을 했다고요. 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곧바로 평화협정이 이제 됩니다. 평화협정이 되고 나면 유엔사가 해체당합니다. 왜냐하면 유엔사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듯이 자유세계를 대표해서 휴전협정에 서명한 유일 서명자입니다. 저 오른쪽 그림 자세히 보시면 맨 왼쪽에 서명한 사람은 북한 인민군 사령관 김일성입니다. 두 번째 서명한 사람은 중국 조선의용군 사령관 팽덕회입니다. 팽덕회 뭐 이렇게 읽나? 그럴 거예요. 세 번째 서명한 사람이 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인 유엔군 사령관, 그런데 미군 사령관이기도 한 마크 클라크입니다. 그리고 아래 두 명은 한쪽은 북한 쪽의 참관자고 다른 한쪽은 유엔군 사령부 쪽의 참관자입니다. 역시 미군 장성입니다. 아래 두 개는 참관자고요. 위에 세 명 서명 당사자 보면 김일성, 팽덕회, 마크 클라크예요. 여기에 대한민국은 서명을 안 했어요. 키막힌 한 수였습니다. 우남 이승만 대통령께서. 유엔군 너희가 정전체제, 유엔사령부 너희가 정전상태, 휴전상태 책임져. 그래서 지금까지도 휴전선 관리가 유엔사가 해요. 저희가. 유엔사가 대한민국에서밖에 안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북한 급변사태 터지면은 빵 하고 작동할 수 있고. 어마무시한 좋은 제도입니다. 그게. 근데 유엔사령부가 해체된다? 그러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입지가 극도로 취약해지죠. 이 주한미군 사령부는 모자를 세 개를 쓴다 그러죠. 하나는 주한미군의 미군 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하나는 한미동맹 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또 나머지 하나는 유엔군 사령관의 모자를 씁니다.
그래서 모자가 겹겹이 딱 써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한 짱돌 저기 강목으로 머리 맞아도요 머리가 까딱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 처지를 못 흔든다고 쟤들이. 근데 유엔군 사령부를 딱 해체하고 나면 주한미군 철수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게 이제 엄청 물밀듯이 나와서 1992년 수빅만에서 미국 해군기지 철수하듯이 철수하는 일 벌어져요. 평택 캠프 험프리에서. 그러니까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입지가 극도로 취약해져요.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시키면. 두 번째로는 남한이 중국 영향권 안으로 급추락하죠. 지금 이 사진이 요번에 외교부 제1차관, 이거 오른쪽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입니다. 저분이, 저 양반이 나이가 73이에요. 이제 할머니세요. 나중에 이제 어떤 인생 살았나 굉장히 특이한 분입니다. 이 웬디 셔먼과 이제 최 제1차관이 같이 사진을 찍는데, 최 제1차관 무슨 젊은 애들이 입는 요거 그런 옷을 입고 다녀. 이런 거 좀 외교부에서 드레스 코드 좀 안 맞추나? 젊은 애들이 이거 열고 다니는 거 입고 다녀서 이 중년 남자가 약간 볼록한 배 위에다가 하니까 저게 천하게 무슨 배꼽 나오듯이 저 넥타이 나오잖아요. 저는 외교관이 저 따위로 옷 입고 처자빠져서 돌아다니는 거 처음 봤어. 최 씨, 옷이나 좀 외교관스럽게 챙겨 입고 다니세요. 대한민국 외교부 제1차관이면 당신이 무슨 강남에 무슨 룸살롱에 쟁반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저기 날라리요? 왜 옷을 그런 식으로 입고 다녀? 창피하게. 국가 망신시키지 말고. 그리고 외교부는 드레스 코드 훈련 좀 시키세요. 저게 뭡니까 저게? 저런 옷은 뱃살이 하나도 안 나온 날렵한, 그야말로 허리가 30인치, 31인치 되는 키가 한 175쯤 되고 그 이상 되고 청년들이 딱 입었을 때 가다가 나는 옷이죠. 저게 뭐예요 저게? 배꼽 안 보이게 다행이네. 자, 어쨌거나 우리는 중국 영향권 안으로 급추락합니다. 저 최 차관이 이번 방미 중일 거예요. 며칠 전에 CSIS, 유명한 이제 그 국제 안보에 관한 그 싱크탱크죠. 거기서 세미나 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미국에 대한 수출과 일본에 대한 수출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하여간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번에 이 차관이 직접 발표했는지 다른 외교부 직원이 발표했는지 모르지만 웬디 셔먼과의 회담이 끝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떠벌린 거예요. 종전선언을 포함한 각 급의 소통과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거짓말이죠. 공조는 없었어요. 소통이야 뭐 일방적으로 떠들어도 소통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거짓말 아닐지라도 공조가 없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저거 나중에 형사적으로 책임 물어야 됩니다. 국민을 개돼지 우민화시켰다는 점에서. 저런 일 많아요 지금 얘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거짓말 친 게 한둘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 결과. 이 평화협정 유엔사가 없어지면 북한이 중국 직영 식민지가 됩니다.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한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혈통, 김일성 영생교는 이미 지도력,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저기 사진 보세요. 2012년 저 똘똘했던 권력을 승계했던 당시에 김정은. 그리고 오른쪽은 체중이 130kg에서 40kg, 그것도 불과 키 170에 고도 비만 상태의 2020년 김정은. 숨도 헥헥거리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저 정도로 8년 동안 망가진 거예요. 김정은의 몸만 망가진 게 아닙니다. 북한의 김가혈통 신정전체주의, 김가혈통 신정전체주의, 김가혈통 영생교의 지도력이 같이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상하게 살 확 뺀 이런 인물이 등장했는데 저는 사실 요번에 등장한 요 그 까만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김정은 사진입니다. 저는 사실 대역이라고 봐요. 너무 느낌이 달라.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 딱 사진 보면 거의 그 옛날 그 구닥다리식 스타일의 참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발소에 걸려져 있는 삼류 뽕짝 가수 사진 같잖아요. 저는 그 사실 대역 같다. 이 사진 너무 느낌이 다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대역이든 아니든 지도력 이미 통제력 완전히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북한 급변 사태 때 자유세계가 개입 못하게 되면요, 중국이 하루아침에 북한의 현지 정권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저 평화협정이 되고 유엔사가 해체되고 나면요, 저게 정상국가인 걸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북한 급변 사태 때 자유세계가 개입을 못해요. 그 중국은 마음대로 스며들어오죠. 뭐 조선족이라고 스며들어오던. 결국은 김일성 영생교 교준의 집안이 신 집안이 혈통 집안이 지배력을 상실하고 나면 오히려 그냥 하루아침에 북한 현지 권력을 중국 입맛대로 바꾸는 상태. 즉 북한이 중국 직영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저게 세 번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저 재앙으로 가는 첫 단추가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야, 웬디 셔먼이라는 국무부 부장관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어? 잠깐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내가 그 종전선언 관심 없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누구도 그런 말 없는데 왜 이 여자만 그랬지, 이 할머니만? 그래서 이 할머니 어떤 할머니야 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할머니가 한국과 이제 관계가 된 건 1994년에 튀어나오는데요. 이 할머니가 원래 이 직업 외교관이 아니에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운동가를 하다가 힐러리 클린턴한테 잘 보였는지 1994년에 느닷없이 핵 억제 전문가, 전략가로 딱 발탁이 돼요. 사회운동가 하다가. 그리고 나서는 공직 내려놓고는 또 하버드 교수로 가 있어. 그러니까 루트 잘 타는 거예요. 우리 운동권 애들 그 루트 타듯이 586 애들 루트 잘 탄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 정부, 오바마 정부 때 국무부의 핵 확산 억제 전략 전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은 1994년 핵 위기입니다. 그때 북한이 NPT를 탈퇴합니다. 그건 1994년 신문만 해도 새로 쓰게 했었고 한자 많았습니다. 그래서 1994년 북핵의 개발을 중지시킬 때 핵심 역할을 합니다. 클린턴 때 위협을 워낙 막강하게 했고 그때는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내놓고 돕질 않았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일단 클린턴 행정부 때는 핵무기 자체까지는 못 갔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때 클린턴 정부 때 북한 정책 조정관입니다. 그래서 평가가 그 당시에 클린턴 정부 때, 그러니까 그게 아들 부시 전이니까 2000년까지죠. 2000년까지 정도 되죠. 그 1993년부터 그 평가가 엇갈려요. 핵 억제에 성공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혹은 야, 그거 그냥 정밀 폭격해서 때려버리지. 그때 때리면은 전쟁은 안 나요. 왜냐면 중국이 힘이 없을 때예요. 북한도 힘이 없을 때고. 북한 체제를 바꾸는 거는 힘든 일일지 몰라도 때려가지고 완전히 문질러 버리지, 폭격해서. 왜 그때 봐줬냐. 근데 그걸 또 웬디 셔먼 욕을 하기가 그런 게, YS 환한상류가 나서가지고 폭격하지 마세요,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이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그 부통령, 총리급 인사들이 나서서 왜 폭격하실라 그러시나요? 폭격 맛이 없어서 이러면 폭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현지가 협조를 해줘야 폭격을 하지. 그래서 저 문제에 관해서 94년에 폭격이 없었던 문제에 관해서는 웬디 셔먼을 비난을 못합니다. 2015년에 근데 이 웬디 셔먼이 사고를 쳐요. 근데 이걸 사고를 본인이 주도한 건지, 이 켈리죠, 켈리인가, 그렇죠, 그 당시에 그 국무부 장관, 그 웬디 셔먼이 지금 빨간 틈 안에, 그러니까
저 94년도 2000년까지 저러고 있다가 아버지 부시 때 하버드대 교수를 할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요. 오바마 때. 그래가지고 무슨 역할을 맡냐면은 이란 핵 협상, 이란의 핵 협정 잘못 맺은 거 있죠. 트럼프가 탈퇴한 거 JCPOA 5+1 협정. 5에는 뭐 미국, 영국,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데가 들어가고 1은 이란이고. 그래서 6자 다자간 협정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JCPOA라 그럽니다. 이 엉터리 핵 협정의 주역이에요. 근데 저 핵 협정은 엉터리인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게 왜 이제 스캔들이냐면 저 오른쪽이 그 당시에 보내줬던 파레트에 비닐로 둘러놓은 미화 현금입니다. 미화 현금 4억 달러를 오바마가 이란에 뇌물로 바쳤어요. 4억 달러를. 그리고 이란이 그 미국 그 대사관을 점거했잖아요. 이란 사람들이 테헤란에 1979년에. 그때 전 세계에 있는 이란 자산이 동결됐습니다. 그 동결 자산이 약 100빌리언에서 120억 빌리언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20조에서 150조 원에 해당하는 돈인데 이거를 동결을 해제해 줬다고요. 동결 자산을. 그래서 이란한테 딱 그걸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기세 등등 해가지고 이라크도 이란의 속국화해서 운영을 해버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 놓고 나선 이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니들이 저 ISIS 좀 이라크에 있는 ISIS 니들이 좀 진압 좀 해줘. 그래서 이란이 시아파 민병대에 대거 그 돈과 무기를 공급해서 ISIS를 진압하는 척 일부 했고 그 와중에 사실상 이라크를 주워 먹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의 그 솔레이마니가 중동의 지배자 역할을 하면서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싸돌아다니다가 미군한테 걸려서 트럼프 때 드론 맞고서 참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미국 언론들 다 나서가지고 어떻게 솔레이마니를 죽이는 무참한 짓을 하냐. 이제 중동에서 전쟁 나고 큰일 났다라고 또 패닉에 질려가지고 난리를 부렸었죠. 난리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이거 안 갑니다. 전쟁 안 갑니다. 이거 유가 많이 안 올라갑니다. 이래가지고 저 때문에 자산운용하시는 분들 돈 버신 분들 있어요. 그때. 자, 그럼 저 사진, 그래서 저 때 아무튼 그 협정이 엉터리인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돈 주는 거에 관해서 뭐에 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 내부는 안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협정이 만들어졌고 그때 이 협정의 주역인 건 맞는데 저 정도 현금 4억 달러 바치고 동결자산 120조, 150조 푸는 거가 웬디 셔먼이 2014년, 15년에 결정할 만한 일이 아니다. 저거는 오바마, 켈리, 이 무시무시한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이 결정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웬디 셔먼에 대해서 2015년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이상한 방식으로 정책 세웠다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정책을 세우기에는 잘 알아요. 그럼 이제 2021년 웬디 셔먼이에요. 이제 저 사진이죠. 그래서 야, 이 사람 그러면 요번에 종전선언에 뭐 우리 잘 협의하고 있고 나 너무너무 만족하고 이거 지금 한반도에 대해서 위험한 개발질하고 있냐, 불장난하고 있냐, 이 할머니가. 이제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15년에 좀 이상한 짓 했으니까 이란에 대해서.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 사람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 국무부 부장관이라는 자리가 자기 자신의 고유한 업무 영역이 없습니다. 73세 원로에 대한 예우로 모셔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전부 종전선언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외교부의 뻥카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및 그것에 닥달당하고 있는 외교부 관리들이 이런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는 비루한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 관료 여러분, 외교관 여러분, 저 찾아오십시오. 동량그릇 하나씩 들고 찾아오시면 제가 100원짜리 하나씩 넣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 얼마나 비루한 처지에 빠져 있어? 최 차관님, 얼마나 비루한 처지에 빠져 있길래 정신머리가 나가서 배꼽 다 내놓는 그런 이상한 그 일본말로 우아기 입고 미국 가셨어요? 동량그릇 갖고 오세요. 제가 100원짜리 하나 넣어드릴게. 외교부 관리들 동량그릇 갖고 오시려니까 외교관들
100원짜리 하나씩 다 넣어드릴게. 주미 대사부터 차례로 줄 서세요. 제가 은행에서 100원짜리 이만큼 찾아가지고 하나씩 넣어드릴게요. 이런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는 절박한 비루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교부가. 문재인 586이 얼마나 쥐어짰는지. 저런 거짓말을 하는 자만이 국장이 되고 차관이 되고 장관이 되는 사회입니다. 지금 이게. 이번에 엎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드디어 한국 경제는 제대로 했어요. 한국 경제가 뒤져봤거든. 너무 이상하니까. 제가 보기엔 뒤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종전선언론이 미국 발표는 없네요 하고 신문기사가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왔다 갔다 해서 좀 긴 영문을 인용해서 영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발표문은 아예 없고 기자가 물으니까 언급을 했는데 저같이 직설적으로 딱 의미를 캐치를 해서 하는 사람 보고 번역하라 그러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종전선언 2018년 판문점에서 남북한이 만나서 지들끼리 하든 말든 그거 우리 일 없슈. 하여튼 우리한테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서 묻기라도 하니까 다행이네요. 이거예요. 일 없슈. 묻기라도 하니까 다행이네요. 어감이 딱 그거예요. 질문이 어떤 질문을 했냐. 이것도 VOA 기자입니다. 국무부 산하 언론사 기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자가 이 질문을 할 때 한국 외교관들이 한국 언론에 대고 종전선언 했습니다. 종전선언 협의했습니다. 미국도 만족합니다라고 구라푼 거를 알고 격분해서 질문한 거예요. 질문이 이렇게 갑니다. 한국 외교부 최1차관은 며칠 전 CSIS에서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이며 중국에 대한 수출이 미국에 대한 것과 일본에 대한 것을 합친 것보다 크다고 했다. 이런 한국에 대해 대만의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 우리 부장관님은 어떻게 논의하셨습니까? 게다가 한국은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가지고 협의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부장관님 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기자의 질문 자체가 이게 보니까 이 대만계 기자예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열이 뻗쳐가지고 저것들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 거짓말 맞죠? 종전선언 논의 없었죠? 그리고 말이죠. 쟤들은 친중파인데 쟤들 대만의 위기 발생했을 때 한국 보고 뭐 하라 그랬냐, 어떻게 할 건지 부장관님이 한국 좀 쪼았습니까? 안 쪼았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 우리나라 외교부가 뻥을 쳤고 거기에 우리나라 언론이 이걸 들여다보질 않고 뻑 하고 그냥 속아 넘어간 거예요. 동아일보. 거기 특파원 이런 사람들 공부 좀 해야 돼.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원천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어감이 그 아래 이제 영어 문장이 이 어감입니다. 이 어감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On the issue around the end of war statement. 종전선언이라는 이슈에 관해서 I'm very satisfied. The United States is very satisfied. 나는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또 미국도 매우 만족스럽다. 미국이란 국가도. 어느 점에 관해서 with the consultations we are having both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with Japan. 한국과 일본이 입장을 표명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문의한 거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일본은 반대했죠. 한국은 저희가 종전선언 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우리한테 문의를 해왔다. 그 문의해온 것 자체에 대해서 만족한다. 컨설테이션에 대해서 만족한다. And with other allies and partners. 게다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다른 동맹들도 우리한테 계속 자기 입장을 표명하면서 문의를 해오고 있어요. 이 상황 너무너무 만족스러워.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on the best way forward to ensur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를 확보해내기 위한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좋은 방법
기업이라는 그 문맥과 이게 다 관계가 있는 거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And I look forward to those continual consultations. 나는 앞으로도 한국이 우리한테 자기 입장을 잘 알려주고 우리한테 말이나 좀 해주면 좋겠어. 우리에게 물어보기라도 해서 다행이네요. 이 소리라니까요, 이게. 외교관이 이 정도 언사 쓸 때는요, 무지하게 냉소적인 겁니다. 무지하게 냉소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이거 지금. 그냥 그 어감이 어떤 어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전선언 뭐 2018년에도 지들끼리 뭐 판문점에서 만나서 4월 24일 날 짝짝꿍 했잖아요. 지들끼리 하던 말던 거 지들 비즈니스고 지들 정치 쇼하는데 하여간에 뭐 그거 한다고 만다고 우리한테 묻기라도 해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 어감이라니까 이게. 제발 조중동 메이저 언론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뭔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하면 들고 파봐야 돼. 들고 파봐야 돼요. 안 그러고 휘둘려가지고 외교부가 거짓말을 해서 거기 속아가지고 외교부가 거짓말을 해서 거기 속아서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천병이 돼버리면 당신들이 왜 존재하냐고. 외교부 대변인만 있으면 되지. 혹은 문재인 586 대변인만 있으면 되지. 외교부도 다 깡통 차고 밖으로 나오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한테 동전 받아서 먹고 사시고. 문재인 586의 로버트와 대변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왜 그런 비참한 상태로 스스로 몰아넣냐고, 조중동 이 기자들이. 웃기는 사람들이야. 자, 한마디로 지금 바이든 정부요, 종전선언에 짝짝꿍하고 이런 거 없어요. 종전선언은요, 이건 친중이거든요. 중국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북한을 중국 식민지로 내주겠다는 시그널인데, 종전선언 다음엔 평화협정, 평화협정 다음엔 유엔사령부 해체, 유엔사령부 해체되면 북한은 중국 직접 식민지, 남한은 중국 영향권 안으로 급추락. 종전선언 한다는 건 중국 앞에 딱 조아리고 엎드린다는 건데 지금 중국 앞에 엎드릴 생각이 없어요, 미국이. 바이든 정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디플로마틱 보이콧을 고려해요. 디플로마틱 보이콧이라는 건 뭐냐면 외교관이나 국빈이 안 가는 거예요. 국가수반, 외교관 뭐 이런 그 외교적 방문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계올림픽 개막식 가면 쫙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교사절들이 같이 박수 쳐주고 이게 있죠.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딴 나라에도 다 연락해서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옛날에 그래가지고 황된 게 저거잖아. 1936년에 그 베를린 올림픽. 그때도 디플로마틱 보이콧이죠. 선수들은 참가를 했는데 외교사절단에 안 갔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면 중국 인권 상황 관련입니다. 미국 내 인권단체들이 왼쪽 오른쪽 인권단체들이 다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굉장히 좋아해요. 저 아저씨 키가 2m 몇 센치인데 무지하게 키 큰 아저씨예요. 에네스 켄터. 아마 저기 터키 출신일 거예요. 무지하게 용감하게 저항하고 있어요. 이 사람 딱 써놓은 게 뭐냐, 트위터에. 야, 그 NBA 내셔널 뭐죠? 바스켓볼 어소시에이션인가? 미국 농구협회 그 경기 보면 뭐 BLM 어떻고 탁 무릎 꿇고 뭐 하고 뭐 저기 뭐야 그 미국 국가도 못 틀게 하고 뭐 그런 거 심했죠. 그리고 나는 진보, 나는 깨자 좀 했죠, 전부. 거기다 두고 야, 구역질나게 사회정의를 운운하는데 니들 돈밖에 몰라 임마. 형님, 왕초 중국이 닥쳐라고 한마디 하면 바로 니들 깨갱하는 것들 아니야. 야, 중국이 노예노동으로 우리 신는 신발 만드는 거 니들 몰라? 알고 있잖아. 중국의 노예노동에 대해 아직도 더 알아봐야 돼? 이러고서 트위터를 날려버려요, 매일. 그러고 나서 이런 신발 만들어서 저기 그 나와가지고 경기를 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치적 메시지냐 아니냐를 가지고 NBA가 논의를 하다가 정치적 메시지는 못 신게 하거든요. 아니라고 결론 내려서 계속 신고 뛰는데 저 신발에 이제 이미지가 왼쪽 신발 시진핑이 악마 같은 걸로 그려진 그런
풍자 이미지고요. 왼쪽에서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Hey, 아직도 더 알아봐야 돼? 그런 거예요. Still getting educated인가 그래요. 아직도 더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중국 노예노동이라는 있다는 거를 아직도 더 알아봐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 건 뭐냐면은 나는 알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번째 건 학살 이미지고. 저런 신발 만들어서 가서 이거 하고 있어요. 이 아저씨. 에너스 켄터. 저게 왼쪽에서도 들어오고 오른쪽에서도 들어와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그것 때문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미국이 반미냐 바이든 정부가 아닙니다. 미국은 대립적 무기력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엔. 대립적 무기력 상태예요. 중국과 대립은 하고 있는데 그걸 꼭지를 따서 들어가면서 목을 조르지는 못하는. 중국은 일단 뭐 한마디로 뭐냐면 어차피 브랜든, 요새 이제 바이든을 미국 언론이 브랜든이라고 불러요. Let's go 브랜든. Let's go 브랜든이 F 조 바이든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이건 제가 설명드렸었죠. F 조 바이든, 바이든 뭐 먹어. 지읒가 바이든 이 소리죠. F 조 바이든. 그것에 점잖은 표현이 Let's go 브랜든이죠. 그래서 바이든을 브랜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차피 브랜든은 대응 못하잖아, 쟤. 그러니까 우리는 1984 동물농장으로 국민을 지배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강화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국가를 지배하는 당을 강화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당을 지배하는 시진핑 황제 폐하의 지위를 강화해야 돼.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을 일심단결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중국몽 중화 제국의 비전을 가지고 외부 세계에 가끔씩 도발을 하고 외부 세계에 긴장을 불러일으켜야 돼. 못 먹어도 고 닥치고 진군 이거예요. 얘들 요새 이거예요. 100% 이겁니다. 100% 이겁니다. 지금 중국이 저렇게 가고 있는데 미국 글로벌리스트 즉 바이든의 뒷배는 지금 속이 타요. 글로벌리스트 제가 전에 말씀드린 딱 이 상태예요. 문을 따고 들어가서 숨을 확 졸라서 죽일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냐. 야, 이 멍청한 것들아. 몇 년 후에는 마가 트럼피즘 공화신주로 MTR 세상이 되는 거야. 쟤들이 선거 지금 판판이 다 이기고 있어. 쟤들 세상 되면 너 정말 작살나. 그런데 너만 작살나냐? 너희한테 묻어놓은 우리 돈도 다 타버리는 거야. 정신 좀 차려. 방향 좀 수정해줘. 이러고서 발 동동동동동동 굴르고 있는 거야. 속이 타죠. 이런 각도에서 큰 틀을 잡아놓고 웬디 셔먼이 뭐 외교부에서 웬디 셔먼이 종전선언에 찬성했다라고 얘기해. 웬디 셔먼 저 사람 조금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옛날 그 경력을 보면 그럴 리가 없지. 뒤져봐야겠는데? 아,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죠. 어떤 종류의 패러다임이 비교적 정확해야 거기에 맞춰가지고 부분적인 거를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게 생기는데 이 한국의 언론에 있는 기자들이 패러다임이 없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혹은 그릇된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혹은 정확히 표현하면 몸팔육 등살에 눌려가지고 비루해지기 짝이 없는 그 외교 전문가라는 것들이 거짓말을 할 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아무리 비루하시더라도 배꼽 내놓은 이상한 우아기는 입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킷은 좀 제대로 챙겨서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역질 나는 거 다 엎어버려야 돼요. 근데 엎어버리는데 뭐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대로 싸우는 거고 다 정당은 정당대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 거냐, 민초는. 이 기본적인 게 뭐냐면 결국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제대로 이 자유민주공화국을 뒷받침할 수 있냐 없냐 이 게임이거든요. 결국 이 게임이에요. 결국 그게 화두예요. 첫 번째 무결선거 네트워크.
선거 참관 감시 운동 www.muson.kr. 두 번째,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온라인 시민 경선단 운동 www.mychoice.kr. 그렇게 하면서 슬슬해서 나중에 국민의힘 평당원 네트워크 운동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하고 정치를 혁신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